네, 꽤 많은 봄비가 내리는 금요일입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욱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도시계획 기술사 양승욱 소장입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걱정, 고민, 부동산에 관한 고민, 또 향후 정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들이 다 이런 봄비에 다 쉽게 내려가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대선이 곧 있으면 이제 다가오죠.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미리 전망을 하거나 예측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다 더 전공법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정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은 항상 향후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오르더라라는 경험이 있고 또 그것을 공부했던 지식이 있다면 전공법으로 투자하면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성공이 가능하다라고 귀결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특히나 이 주택 시장은 재개발이 그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관한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그 고민들 제가 항상 해결해 드리고요. 또 내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크게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작은 자금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투자처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동산에 관한 고민, 또 향후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재개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 어디일지 이 방송을 보신다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답을 찾지 못하시더라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세미나에 오셔서 보다 더 깊은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고 또 얘기를 들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 재개발이 답이다. 특히 소액 투자로 재개발을 바라봐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고 부동산에 관한 고민을 해결을 하시고 또 세미나에 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누군가는 소액 투자해서 몇 억을 벌었다더라, 누군가는 이 내 집 마련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들려오는데 왜 나는 투자가 이렇게 어려운지 고민만 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그 답을 좀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니까요. 언제든 편한 마음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내비도 밖에 나가도 돼.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TV 시청 중이시죠? 네. 네, 전화랑 TV랑 한 2, 3초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TV 소리는 아예 안 들리게 0으로 좀 해주시고 화면만 보시면서 저희 전화로 말씀 좀 이어갈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다름 아니라요. 네. 예, 이제 그 주택 가지고 있는 거를 재개발을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입주를 올해 1월에 입주하거든요. 네. 네, 그 이문 3구역이요. 네. 예, 그런데 그거를 팔든지 전세를 빼가지고 네. 한 6억 정도를 어디다 투자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예. 그래서 이걸 우선 팔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궁금하시고 또 여유자금으로 어디 제2의 투자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시고 팔지 않더라도 네. 이제 전세를 빼서 그거를 어디다가 전세를 빼면 6억 정도 6억 정도가 나오니까 비용 다 제하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어디에 투자를 투자를 해야 되나 할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월세도 뭐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월세를 넣어야 되나 그걸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연락처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거주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고 이거를 좀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거는요. 네. 네, 다른 집이 있어서요. 네, 그래서 이문 3구역 앞으로 이제 내년 1월에 입주 예정인 걸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2025년 11월에. 이번 11월에 입주 예정인 걸 얼마 남지 않아서 이걸 전세 놓고 또 제2의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월세를 받느냐 아니면 매각하느냐 한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네, 네. 이문 3구역 조합원이신 거예요? 조합원 집이 주택이 컸었어요. 네. 컸는데 이제 그
재개발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했어요. 아, 했는데 네. 아,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시다가? 예. 원조합원이셨고. 예. 예, 어때요? 지금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뭐 곧 입주 11월이면 입주한다고 그러니까 좀 뭐 새를 놓으라고 여기저기서 연락도 오고 그러네요. 예. 예, 새를 놓던지 이제 아직은 팔진 못해 1+1이라 팔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문뉴타운에 지금 3구역 조합원이시고요. 네네. 네, 1+1이고. 네. 몇 평을 받으셨어요? 84하고 5구 타입 받으셨어요? 네네. 네, 5구 타입. 이 5구 타입은 매도는 가능한데 3년 지나야지 가능하죠? 3년 지나야 매매할 수 있다고. 네, 3년 지나야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네네. 네. 자, 어쨌든 우리 그 시청자분은 지금 거주는 다른 곳에 하고 계시고 이문뉴타운 네. 지금 1+1을 이제 받으셔가지고 이제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2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다른 주택은 없으세요? 딴 주택은 없어요. 없으시고 그러면 일단 네. 이제 올해 11월 달이 지나면 등기를 치면 이제 2주택자가 되십니다. 그죠? 네네. 예, 요게 하나 있고요. 자, 예. 2주택자가 되시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파트를 월세 놓는 것보다는요. 예. 요거를 전세로 놓는 게 낫습니다. 무조건. 네. 자, 왜 그러냐? 월세 받자 월에 뭐 한 얼마씩 받습니까? 한 100만 원, 200만 원 받죠? 예. 예, 그게 1년 지나봤자 뭐 1000만, 20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 예, 같아요. 하지만 그 전세금을 잘 받아가지고 이 목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다 잘 투자를 해놓으면 1년이 네. 지나서 몇 억을 벌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네. 예, 그런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1+1 두 채 다 지금 전세를 놓으셔야 되겠네요. 아니요, 하나는 5구는 하나를 예. 다 전세 나갔고 하나는 여기 이제 이주비나 뭐 그런 또 취득세 뭐 다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네. 하나 값은 그냥 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고요. 아, 하나는 들어가시고 네, 예, 하나를 전세 놓는다? 네, 네, 그렇게 하나 하시면 전세- 돼요. 예, 지금 현재 전세놓을까 생각하다가 네, 어쨌든 한 채를 전세 전세를 놓으셔서 예, 전세를 놓으면 한 6억의 자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얘를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전세를 놓을지 월세를 놓을지, 그런데 월세 놓지 말고 전세를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세를 네. 놓은 다음에 6억의 자금이 생긴다. 그러면 이 6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이제 만약에 또 투자를 한다면 내가 재개발을 한번 해보니까 재개발이 괜찮은 것 같아. 특히나 나는 큰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1+1을 받았지만 조그만 빌라 하나를 만약에 사게 된다면 이걸 가지고 분담금 조금만 내면 내가 새 아파트 또 비싼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좋은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일단 기본적인 아파트 투자하는 것보다 이렇게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건 효율적입니다. 자, 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이 6억을 가지고 어디에다 투자를 하신다. 보통은 이제 아파트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예. 아파트에다 투자를 하는 거와 빌라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투자를 6억으로 하게 되면 우리 서울에 상급지, 1급지, 2급지 투자할 수 있나요? 없나요? 힘들 것 같죠.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우리 괜찮은 지역의 마포에 있는 아파트, 뭐 괜찮은 아파트, 마포라면 부르죠. 아파트 산다 하더라도 10억 이상은 들어가요. 네네. 예. 우리 상급지 좀 괜찮은 지역의 아파트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하급지로 가셔야 됩니다. 하급지. 그렇죠. 네. 하급지에 투자를 해놓으면 우리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다른 상급지에 비해서 덜 오르죠. 늦게 오르고. 그래서 아니, 이 하급지는 경우는 안 돈을 덜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제 아무도 원하지 않는 빌라에다 투자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억을 가지고. 자, 네. 6억을 가지고 빌라에다 투자를 하는데 이 빌라가 그냥 주구장창 10년, 20년 뒤에도 계속해서 빌라가 되는 그런 빌라에다 투자를 하시게 되면 똑같아요. 안 올라요. 그죠? 하지만 이 빌라는 향후에 아파트가 되는 빌라라 이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이문 3구역의 조합원님이신 우리 시청자분과 같이 재개발 빌라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재개발 빌라에다 투자를 하면 6억을 가지고 하급지에 투자를 하나요? 중급지 이상 상급지에 투자를 할 수가 있나요? 최소한 아니요. 중상급지에다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네, 그러면 이정도보다 나중에 향후에 어차피 이제 재개발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나중에 여기에다가 분담금이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자, 예. 분담금이 들어가지만 이 분담금은 향후에 전세를 맞춰가지고 또 지불을 하면 돼요. 그죠? 예, 예. 전세로 대처를 하면 되고 그래도 돈이 남을 거란 말이에요. 자, 네. 만약에 내가
중상급지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분담금이 6억이 더 들어갔어. 그러면 나는 총 12억의 투자금을 가지고 12억을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12억을 투자를 하지만 중상급지의 아파트라고 하면 최소 20억 넘습니다. 그죠? 20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8억의 차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중하급지에 하급지의 아파트를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상급지의 빌라를 재개발이 되는 빌라를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이런 프로세스 아니면 이런 과정, 이런 절차들 아니면 이런 개발, 투자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 6억을 가지고 어디를 투자하면 가장 좋을지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6억을 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아파트 투자는 지금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서울은 제가 서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 시장이 분명합니다. 앞으로는 재개발이 대세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재개발 빌라를 투자를 하시는데 6억으로 어디를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 초기 재개발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기 재개발로요. 자, 왜 그러냐. 지금 6억을 가지고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곳을 투자를 하려면 이미 거기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초기 재개발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프리미엄을 내가 혼자 오롯이 독차지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보면 봉천 14구역이라고 있어요. 봉천 14구역, 봉천 14구역입니다. 자, 여기도 6억이면 투자가 가능해요. 재개발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미 이제 사업 시행인가가 났어요. 그러면 재개발이 많이 진행됐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미 피가 많이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담금이 나올 거예요. 그죠? 분담금이 만약에 5억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총 11억 정도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 11억 투자를 해서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니까 야, 한 15억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면 나는 4억 정도를 번다는 얘기죠. 그죠? 물론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위험성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 가니까 여기 도화동에 역세권 재개발을 하더라. 역세권 재개발. 자, 이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은 뭐 구청의 사전 검토가 들어갔든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곳입니다. 동의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이 사업성만 좋다고 하면 봉천 14구역처럼 이렇게 조합 설립인가가 되고 사업 시행인가가 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곳을 한 4억이면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4억이면 빌라 작은 거를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들어가는 분담금이 뭐 똑같이 칠게요. 자, 6억 정도를 번다. 6억 정도 분담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총 들어가는 분담금이 투자금이 10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10억이죠. 그런데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한 25억 정도는 돼. 충분히. 그러면 내가 버는 금액은 얼마다? 15억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재개발을 투자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을 잘 선점을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초기 재개발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많은 차이를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억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6억의 아파트 지금 이문상구역에 5구 타입은 전세를 넣어서 6억의 보유 자금을 가지고 초기 재개발 지역으로 투자를 하시라. 그런데 그중에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냐? 6억으로 투자했을 때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화동으로 가십시오. 도화동으로. 마포구에 보면 여기에 우리 지금 제일 핫한 곳이 재개발로 제일 핫한 지역이 용산입니다. 그죠? 용산이에요. 용산은 이미 이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개발을 시작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재개발 구역이 많이 선정이 돼가지고 이미 다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여기 바로 옆에 같은 생활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포역 옆에 여기 도화동이 있습니다. 도화동 마포역 바로 옆에 여기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금 현재 구청에 사전 검토가 들어갔어요. 사전 검토. 자, 이런 지역에 투자하시면 한 4억 원대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4억 원대로 투자를 하시면 여기에 역세권이기 때문에 용적률 혜택을 많이 받아서 사업성도 굉장히 좋아요. 분담금도 다른 데 비해서 들어가는 분담금에 비해서 한 반 정도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어지고 보니까 역 가깝지. 또 학교 바로 옆에 있지. 초등학교 바로 옆에 끼고 있지. 제일 좋은 거 한강 보이지. 이러면 향후에 지어지면 지금 지어지더라도 25억 정도 간단 말이에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그러면 내가 한 4억 정도 투자를 하고 나면 또 2억 정도가 남아요. 그렇죠? 네. 이 2억은 또 어떡합니까? 그냥 주식에 넣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재개발 지역에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예. 예. 그래서 내가 항상 부동산도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면 좋은 물건들은요. 그래도 좀 많이 빨리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어서 좋아요. 예. 예, 똘똘한 채. 어차피 지금은 이제 똘똘한 채는 우리 물건들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개를 갖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럴 네. 때는 자, 계속해서 개수를 늘려나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2주택자란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예. 자, 2주택자가 되십니다. 그 2주택자가 되시면 다음 지역에 투자를 할 때는 취득세가요. 요게 또 문제예요. 취득세가 8.4% 이상이 나옵니다. 무조건 한 채를 더 취득하더라도. 그런데 요 취득세 8.4%가 아니고 1.1%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신축 재개발 빌라 있죠? 네네. 신축 재개발 빌라를 사면 요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기 때문에 8.4%가 아니고 1.1%가 돼요. 네. 자,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만약에 나는 신축이 싫고 구축을 꼭 사야 되겠다. 구축 빌라를 사야 되겠다 싶으시면 요거를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돼요. 임대사업자.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또 6년 임대사업자가 나와요. 자, 그 네.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똑같이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8.4%가 아니고 1.1%가 됩니다. 네. 이해되세요? 자, 네, 그래서 네, 네. 도화동에 한 채를 취득을 하시고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예. 왜냐하면 얘가 주택수에서 제외가 돼버리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2주택자인 거예요. 예. 그런데 또 다른 지역에 재개발 빌라를 투자를 하는데 나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걸 사서 1.1%만 내고 싶어라고 하시면 거기도 신축 빌라를 사시든지 아니면 구축 빌라를 사시되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똑같이 주택수에 제외돼가지고 계속해서 나는 2주택자 취득세만 내면 된다. 1.1%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도화동에서 한 10억 벌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또 2억으로 재개발 충분히 투자하는 진행될 수 있는 지역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한 5억에서 7억 정도 벌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한 10년 뒤면 많은 금액을 취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상세한 또 지역 고민이 궁금하시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제가 또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시간 내서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세미나에 오셔서 아주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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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선생님. 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개포동은 개포동도 투자할 때- 좋아요. 예. 네, 개포동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 이 지역을 선정드린 이유는 아주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을 드린 거예요. 말씀을 드린 네. 거예요. 개포동은 아직 진행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네. 그죠? 빠른 게 좋아요? 느린 게 좋아요? 빠른 게 좋죠. 빠른 게 좋죠. 예, 그래서 요 도화동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보다 더 상세한 사항이 궁금하다. 개포동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따로 상담을 잡으시든지 아니면 세미나에 오셔서 꼭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방송 시간에는 못다 나눈 그 재개발 투자처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승국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다음 주 주말 예정돼 있네요. 소장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다음 주 토요일 11시에 저희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 토요일도 11시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참석하셔도 되고, 이번 주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양성국 소장 도시계 기술사를 만나러 오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뒀으니까 언제든지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미리 전화를 주셔서 예약을 하시고 찾아오셔야 되고요. 오시면 어떤 내용을 들을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 다 중요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 뭐 책 보고 공부하고 강의 듣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양승국 소장이 그 도시계획 기술사, 양승국 소장이 피 가는 지역이 어딘가,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피 가는 지역이 어디다.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이 지역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역들을 알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 뭐 1억이 되었건 1억 5천이 되었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제가 피겠는 지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또 실질적으로 좋은 투자를 하셔서 향후 뭐 대선이 지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도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양승우 소장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착순으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남은 시간은 요즘 이 재개발 투자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이 안전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따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여기저기서 자꾸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분명히 권리 산정 기준일에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 내용 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소장님 전해주시죠. 네, 권리산정 기준일은 제가 몇 번을 설명드려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권리산정 기준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뭐죠? 조합원 입주권, 그러니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기준일이 언제 정해지느냐는 지금 서울시에서 다 얘기를 해놨어요. 지침으로 다 마련을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 권리산정 기준일 안에 어떤 행위까지가 포함이 되어야지 입주권이 나오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준공이 돼야 된다. 준공. 요 건축법상으로는 이 준공이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사용 승인. 그러니까 이제 사용을 해도 된다, 입주해도 된다라는 것을 승인을 해주는 거죠. 요 준공입니다. 준공 기준입니다. 준공 기준. 요게 이제 우리 신속통합 그리고 역세권. 역세권 그리고 공공 뭐 이런 재개발들 있죠. 모든 민간 재개발들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들은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사용 승인.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면 동의서를 걷습니다. 그죠? 동의서를 걷는데 구청에 이제 먼저 접수를 하게 되고 접수를 하고 나면 시청에다가 접수를 합니다. 구청에서 시로 이제 후보지 추천을 하죠. 이게 이제 추천이라고 그러죠. 추천. 그럼 추천 일자가 있을 거예요. 추천 일자가 있고, 자, 그리고 그 뒤에 뭐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선정위가 열립니다. 선정위가 열려서 그 선정위에서 후보지를 선정을 해버립니다. 선정을. 자, 이제 이제 날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느 지역에 가니까 이번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작년 2024년 10월에 동의서를 진구를 시작을 했어요. 연분 동의서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구청에다가 접수를 하고 구청에서 시청으로 올리죠. 요걸 원래 2025년 3월에 올렸습니다. 3월에 올렸는데 후보지 선정은 그로부터 한 1개월 뒤죠. 2024년 4월 29일에 후보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권리산정 기준일은 서울시에서 보도했는 대로 후보지 추천일로 3월 달로 선정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3월 29일인가 뭐 그런데요. 3월 29일에 요때까지 사용 승인이 난 주택들, 다세대 주택들만 입주권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준공이 됐는 애들은 준공이 이후에 되잖아요. 그러면 입주권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의의 피해자. 왜? 동의서 진구가 작년 10월 달에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월에 후보지 추천일까지 몇 개월 정도 걸렸죠? 약 한 5개월 걸렸습니다. 5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건축은 언제 허가를 줬느냐? 그리고 착공은 언제 됐느냐? 이런 얘기가 가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2022년에 착공 필증을 받았어요. 건축 허가는 그 전에 받았고. 그리고 나서 착공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4년 9월에 착공을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착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막 짓고 있는데 이 동의서 걷는지 몰랐죠, 이분들이 이때는. 그죠? 그리고 나서 준공이 이 이후에 돼버린 거예요. 선의의 피해자입니까? 아닙니까? 재개발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미리 착공 허가를 받아가지고 착공계를 득하고 건축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를 분양받았던 수분양자들 있죠? 수분양자. 여기에 살려고 분양받은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수분양자들은 갑자기 현금 청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 조합원의 자격은 있는데 청산을 시킨대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문제가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은 지금 준공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빈집법에 의한 모아타운 있죠? 모아타운. 이 모아타운은 착공이 기준입니다. 착공. 그러니까 이 날짜가 나오기 전에 여기서 착공만 되면 입주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더 맞는 거지 않겠습니까?
건축 행위 제한은 또 언제 들어가는지 압니까? 후보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건축 행위 제한이 들어갑니다. 이때 제한해봤자 뭐합니까? 당연히 여기는 입주권 안 나오니까 건축을 안 하지. 그 전에 지어졌는 그런 다세대 주택들은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입주권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권리상정 기준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권리상정 기준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권리상정 기준을 모아타운 기준으로 해서 착공 기준으로 통일을 좀 해줘라. 이게 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만약에 보고 계시면 요 착공 기준으로 조금 지침을 좀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좀 바꾸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고요. 권리상정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제가 한 번 더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리상정 기준에 대한 궁금증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풀어드렸다, 해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고 다음번에 한 번 더 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